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한 주의 시작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급증을 하면서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고요. 또 정부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서 직격탄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 3.8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래량이 많진 않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4.3%가량이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경기 민감주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잘 버텨주던 IT 업종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IT 업종의 급락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손소독제 관련주와 마스크주 하락을 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경신했던 교육주들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코로나 여파로 향후 온라인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함께 전자결제주와 택배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음식료품 관련주들도 사재기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11원 넘게 상승하면서 1,222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투자병법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자기소개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 시간 동안 인사를 드려왔었는데 잠시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역시 또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오늘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좀 시황이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지금 또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들 이제 난리인데 어떻게 밖에 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정말 철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손소독제가 방송국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손소독제가 워낙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각가지 이제 건물들 그리고 어딜 가도 카페를 가도 영화관을 가도 뭐 식당을 가도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영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마스크 사재기 현상도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투자처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수혜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보는 패턴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형적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략하는 패턴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이 나는 그런 패턴을 아주 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자신 있다면 매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공략했을 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아주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 때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해도 되고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저도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거기에 노라고 스스로에게 답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하죠. 왜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로 와닿고 지금 누가 봐도 마스크 사재기 현상 그리고 손소독제가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사람은 쉽게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 연륜 있으신 투자자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실 텐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한번 돈을 쉽게 벌기 시작하면 절대 그다음부터 어렵게 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한번 어렵게 벌어본 사람이 그다음에도 어렵게 벌 줄 아는 것이지 돈 쉽게 벌어버릇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절대 어렵게 벌 수가 없어요. 그런 행동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돈 버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첫 습관이 무서운 것이고 첫 단추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할 때도 네가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네가 앞으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단 1시간을 일해도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거에는 이제 무슨 일이든 저희 집이 어렸을 때 가난해서 돈을 일단 벌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돈을 벌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절대 아무 일이나 하면서 돈 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랬지만 지금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손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결코 이제 성숙해진 매매, 다시 말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테마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마주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테마주 매매를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도 테마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매매가 잘 먹히고 그리고 그런 매매가 잘 적용이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적어도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매매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이냐. 저는 이 TV 방송에 나와서, 현재 이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도 보고 고수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보는 이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 있는 채널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테마주를 공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수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공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관련주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위태로운 증시, 기회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시장 자체도 그렇고 실제로 증시가 대폭등 그리고 앞으로 이 기회를 주는 증시는 그 이전에 반드시 급락 혹은 흔들기를 보여주는 증시가 나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혼조세가 나와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증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2017년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어마어마한 증시 급등세를 보여줬고 2년간의 증시 조정이 나와주었죠.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주봉상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수 차트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2017년을 시작하는 그때의 증시 초반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증시가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해줬고요. 제가 좀 더 밝은 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초입 부근, 제가 동그라미 노란색 원으로 체크해드린 부근입니다. 여기서부터 2018년도 대세 상승장을 보여주었고 2018년 1월부터 증시 낙폭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대부분 실패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 왜 실패하는지를 알면 성공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이 상승장에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2018년 하반기, 2019년 중순, 8월 달까지 더블딥 형태의 증시 낙폭이 떨어졌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증시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다지 많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지금 바닥을 딛고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증시가 어떠한 증시 상황이냐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드는 증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시가 올라갈 것 같지? 라고 물어보고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다시 한번 낙폭을 보여주고 개인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흔드는 증시입니다. 실제로 이제 증시가 우상향을 보여주다가도 낙폭이 떨어지면서 테마주가 올라가 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흑사병도 나와주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와주었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원유 관련된 이란발 악재도 터졌었고요. 중간중간 증시가 우상향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있는 증시 속에서 정말 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가치 투자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악재 속에서도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주를 공략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했을 때 과연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과 다르게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 장세와는 다르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 흔들면서 올라가는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시가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고 이러한 증시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미 이러한 증시를 수차례 겪어보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테마주로 유혹하는 장세에서는 실제로 인생 역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 인생 역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종목, 그 섹터를 찍지 못하게 시장은 흔들 겁니다. 지금 그 종목에 눈이 돌아가지 않게끔 방탄소년단 관련주 테마주를 보여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의 급등을 보여줄 것이고 오늘 상한가가 가는 종목이 오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떨어지고 현재 테마주는 올라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증시가 바닥인지를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에 바닥도 없고 천장도 없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으면 지하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주가이고 증시이며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이 증시이고 주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충분히 조정을 주었는가? 2018년도, 19년도 충분히 조정 주었습니다. 지금은 결코 고평가되어 있는 증시가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증시는 우상향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테마주를 매매하면서 흔들리면서 결국에 남는 돈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의 성공하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테마주로 돈 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방탄소년단 관련주 테마주로 돈 벌었으면 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왜냐? 첫 단추를 그렇게 쉽게 버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투자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테마주 매매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치 투자, 성장산업, 실적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하고 왜 그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종목을 잡았을 때 내가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이 1% 투자병법이라는 투자 채널에서 정말 상위 1%조차도 알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상위 0.5%도 알지 못할 만한 오늘의 비법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히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들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이 흔들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테마주에 유혹 당하시기보다는 실적주 그리고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이제 주식명언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이제 주식명언을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주식명언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태로운 증시 속에서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기회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태로운 증시 속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흔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노래도 있죠? 흔들리는 그 꽃들 속에서인가요? 샴푸 향이 느껴진다고 딱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수익 냄새 맡으실 수 있도록 현재 이 기회를 위태로운 상황에서 찾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또 그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펀더멘털이 강한 섹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섹터일까요? 일단 저는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인생 역전 종목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섹터를 공개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 섹터에 관한 강의를 도와드리고 오늘 9시 30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바로 그 섹터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두 놓치지 마시고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지금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을 도와줄 그 종목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 후 강의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이끌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투자 병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지,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강의 통해서 도움을 받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방탄소년단 관련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이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볼 수도 가능성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 버리게 되면 대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식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강의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방식은 테마주 매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먼저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 차트고, 현재 이 코스피 지수 차트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서 지금 올바른 수익을 내지 못하느냐면, 이 코스피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 아닙니다. 이런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증시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뭐 테마주를 매매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면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마이너스를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이제 이런 구간입니다. 이거는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 국면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 낙폭이 좀 강력하게 나와줬을 때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를 가져가지 못한 채로 테마 종목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증시쯤 되면은 바로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BH를 저때 찍어 놓을 걸. 이때 2016년 말에라도 BH라는 종목을 찍어둘 걸.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찍어둘 걸. 이런 후회를 하십니다. 이때 가서 이제 이미 늦었죠.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2017년도 대표적인 급등세를 보여준 폭등 랠리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의 대표격인 BH와 인터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격으로 정말 뭐 몇백 %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뭐 비단 그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좋은 종목들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나 섹터는 대부분이 그렇게 올라가 주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증시에서 그렇게 종목들을 홀딩을 못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증시에서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흔들리는 증시에서 그런 종목들을 안 가져가고 종목 교체를 하게 돼요. 어떤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게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방탄소년단,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란 원유 타격, 뭐 갖가지 악재들이 있죠. 그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비껴가는 적이 없었고 대다수가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심지어 이제 접근하는 타이밍조차도 그래요. 이때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런 매매하면서 좋은 종목을 선정도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주식을 원래 이때 시작하면 정말 이 폭등을 앞두고 있는 증시라 어마어마하게 이때 주식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벌었냐 이 말이죠. BH 인터플렉스는 못 잡았다 하더라도 100%, 200%, 뭐 계좌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목 수익 그런 게 나온 게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증시에서 시작하신 분들, 2016년 적어도 말에라도 시작하신 분들, 2017년 초에라도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빨리 메꾸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물려있는 종목을 복구하려고 테마주 들어가서 복구를 한번 하면
테마주 외에는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테마주로 갈아탔는데 금세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투자자분은 테마주 이외엔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명확한 기준을 한 가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를 지우고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이 증시의 패턴은 우량주,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증시가 이제 함께 있으면 이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먼저 우상향 패턴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일목균형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게 바로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부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1년간의 증시 폭등 랠리가 나와줬어요. 자, 코스피는 2017년 초, 2016년 말부터 출발했는데 코스닥 지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2017년 초중순에는 그다지 이렇다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이 중순부터라는 거예요. 2017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증시 상승이 나와주었다. 실제로 이제 증시가 떨어질 때는 코스닥, 코스피 동시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테마주를 말씀드릴 때도 항상 순서가 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순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코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올라가 주죠. 코스피가 먼저 갑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를 먼저 찍어놨다가 나중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코스피 주도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스피 주도 장세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은 코스피 주도 장세예요. 코스닥 주도 장세가 아닙니다. 제가 코스피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코스피 주도 장세이고 코스닥 주도 장세는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다.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주도 장세와 코스닥 주도 장세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스피 주도 장세, 제가 지금 현재 이 코스피라고 적어놓고 이거 지금 지수 하락은 제가 이거 지우지를 못했는데 이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피 주도 장세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증시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하냐면 반도체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당연하죠. 코스피 주도 장세니까.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이끄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IT 반도체입니다. IT 반도체. IT 반도체가 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IT 반도체가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코스피를 이 섹터가 이끌어간다라는 걸 아신다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찍어야 되는지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코스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증시면 당연하게도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먼저 올라가 주었고 먼저 주도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갖가지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가 줬죠. 그 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KH 바텍이라든지
뭐 너무 익숙해서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겁니다. KH바텍은 뭐 한 3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도체랑 함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코스피 주도 장세에서는 실적주가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이제 보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잘 먹히는 증시예요. 그런 매매 방식은 단기 매매와는 거리가 멀죠. 제가 지금 현재 필명이 단타장인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 보편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지금 상기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타 장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기 매매를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건드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과연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제 경험을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직접 자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인가? 나는 지금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투자자인가? 명확하게 자신이 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보편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드리는 말씀이고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보다 이 중장기 매매가 잘 먹히는 증시입니다. 중장기 매매. 똑같이 단기 매매를 하고 중장기 매매를 해도 중장기 매매가 더 잘 먹히고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 중간에 빼먹었는데 성장산업. 지금 이 매매 패턴들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 섹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매매 성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든지 이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종목을 매매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 나는 실적주 위주의 매매를 한다. 나는 성장 섹터, 성장 산업 위주의 매매를 한다. 중장기 매매를 한다.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나는 단타 투자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시에서는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증시에서는 중장기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증시에선 반도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증시에선 제약 바이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증시에서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증시에서는 테마 매매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증시가 있습니다. 그게 하기 싫으면 그 증시에서는 아예 쉬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매매 쉬는 거 못 하실 겁니다. 쉽게 못 하실 거예요. 계속 눈이 가실 거예요. 한번 찍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단기 매매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 매매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보다 훨씬 몇 곱절 유리하다는 겁니다. 코스피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코스피 주도 장세면 코스피 종목만 찍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코스피 종목을 찍던 코스닥 종목을 찍건 상관이 없습니다. 코스피 주도 장세일 때 반도체, 실적주, 성장산업, 중장기 이런 매매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그리고 이런 매매 패턴을 이런 매매 주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코스피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코스닥 종목 매매하셔도 됩니다. 코스피 주도 장세에서도. 다만 매매 스타일을 그리고 찍는 종목을
그리고 업종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코스피 주도 장세에서는 무엇을 공략해야 하는가? 아, 죄송합니다. 코스닥 주도 장세에서는 무엇을 공략해야 하는가?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닥 지수에서는 딱 봐도 이제 코스피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제약바이오.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전형적인 테마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증시가 안 받쳐주면 결코 못 올라갑니다. 뭐 이거 제약바이오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입니다. 이 TV 방송 나오는 전문가들도 참 이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를 뭐 제약바이오를 뭔 얘기를 엄청 얘기해요. 제약바이오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약바이오 얘기하기 전에 가장 1순위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얘기 나오려면 코스닥 지수 차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나오고 제약바이오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 예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BMW에다가 옥수수 기름 넣고 달리기를 바라는 그런 꼴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다가 무슨 옥수수 기름 넣어놓고 달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수가 못 가면 결코 못 갑니다. 결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약바이오가 다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못 갈 겁니다. 지수가 못 가면. 제가 한 가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이 주식 투자를 하신 지 2,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약 7월부터 2018년 1월, 2월 정도까지 제약바이오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땠을 때입니까? 코스닥 지수 차트가 수직 상승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약바이오 호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개씩. 근데 놀랍게도 코스닥 지수 차트가 떨어지던 시기 2018년도 약 중순, 초중순부터 해서 제약바이오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유아인이라는 배우분께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이걸 문제 삼아서 악재가 터지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 악재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서서 찾아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묻혀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수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악재가 터져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적용하셔서 수익 보실 것인지. 다음, 테마주, 그리고 단타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코스피 지수는 1년 동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잘 가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럼 이런 시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중장기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지수 떨어지면 바닥에 있는 가치 투자 종목도 바닥인 줄 알았지만 지하실 뚫고 들어갑니다. 이런 지수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섹터를 이렇게 무너진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도 지수 여기서부터 박살나면 지하실 뚫고 더 떨어집니다. 분명히 여기가 바닥이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고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종목 가져가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빨리 먹고 빠져야 됩니다. 테마주 먹으면서. 소액으로. 그러면서 수익금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80, 90%는 이런 증시에서 진입을 하고
이런 증시에서 진입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증시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베팅합니다. 지금 같은 증시가 아니라요. 개인 투자자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증시 고점에 가장 많은 투자자가 진입하고 가장 많은 투자금을 베팅합니다. 자, 이번까지 딱 벌고 주식 떠야겠다. 나 이번에 대박 치고 한번 나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완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증시에서 베팅할 때인데 지금 증시에서 베팅 하십니까? 베팅 안 하시죠? 어디에 베팅 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데다 베팅하고 계시죠? 몇 프로 수익 드셨습니까? 5%? 10%? 30%? 자, 강함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50% 수익을 못 내셨다면 방탄소년단 관련주나 뭐 이 섹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테마주 지금 현재 증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바로 흔들고 있는 바로 그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50% 수익을 못 냈으면 그 실패한 투자입니다. 왜 실패한 투자냐? 이 투자라는 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수익률을 비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건데 이 정도 리스크를 감내해도 되는가? 여러분들은 50% 마이너스 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가셨는데 꼴랑 10% 수익 내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에 비중 실을 수 있습니까? 비중 못 실어요. 어떻게 실습니까? 깠다 가면 마이너스 하한가 때려 맞는데. 비중도 못 싣고 소액밖에 못 넣었는데 10% 먹었다. 비중을 많이 넣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0%밖에 못 먹었다라는 건 비중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겁이 났기 때문에 10%밖에 못 먹었겠죠. 비중을 많이 넣어도 문제, 안 넣어도 문제.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같이 투자하는 코스피 주도장세에서 매매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50% 수익 납니다. 가만히 들고 가시면. 지금 시간이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제 내용을 전달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짜임새가 부족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뭐 짜임새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길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방송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때부터 뭐 길어지면 11시, 12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실패하는 그 패턴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어떤 부분 보완해야 할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종목을 알려드리겠는데 이 종목을 섣부르게 이제 모두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호텔신라라는 기업입니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저가 매수 찬스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호텔이나 어떻게 보면 이 요식업 부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서워가지고 호텔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호텔신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보통 얘기할 때 근본 없는 기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진짜 근본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악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면은 이 악재를 딛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호텔신라 주가 낙폭을 노리셔가지고 차분히 매집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이 정도 주가 상황까지 떨어져 줬는데 뭐 주가 상황을 딱 보시면서 분할 매집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2년 연속 미국 포브스 선정된 5성 호텔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성장세 역시도 상당합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 뭐 16년도 비해서 17년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18년도, 19년도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는데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매집 차분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가야 할 종목으로 호텔신라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섹터까지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제가 준비를 했고 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공략해야 되는지, 전기차를 공략해야 되는지, 무슨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지금의 증시 낙폭 2차 전지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9시 30분부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자정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을 제가 바꿔놓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역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 그 종목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